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김 여사가 무슨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경찰이 이 신고자를 지금 검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8일에는 김 여사 지지자라고 하는 분이 치킨을 시켜와가지고 이거를 김 여사 병실에 넣어달라. 병원 측에 이렇게 요구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뭐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수령 거절했겠죠. 설 변호사님. 네. 병원 측도 지금 대응이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워낙 주목을 받는 뭐 인물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뭐 허위 신고를 한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응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 치킨을 보내시기도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어떠한 관심,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관심이든 긍정적인 관심이든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김건희 여사가 오랫동안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지금 뭐 병원에 권유를 받아서 입원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외부의 시선이라든지 외부에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이 통과되면서 지금 수사가 목전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히려 외부에 뭐 응원하신 분들도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병원 측에서도 이런 부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입원을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공세를 좀 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측근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아내의 상태가 많이 아프다, 심각했다, 진짜로 많이 아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입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좀 박 대변인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도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탄핵 전국 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셔라 이렇게 좀 수차례 입원 권유를 받을 정도로 진짜 아프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호불호를 떠나서 사실 좀 무력감을 느끼고 좀 건강이 악화될 만한 많은 사건들을 몇 년 동안 겪었던 건 사실이죠.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출마 당시부터 어떤 민주당의 엄청난 그 악마화 공세가 펼쳐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집권 당시에도 좀 당내 여러 갈등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당 내에서조차 조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보도된 바로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아내가 좀 무기력증이 있어서 어차피 활동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제 뭐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만큼 저는 저런 뭐 어떤 컨디션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병원에 입원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특검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이 파헤쳐지게 될 텐데 한 번쯤은 좀 국민 앞에 좀 책임지고 그렇게 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층 부장님,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 수사 안 받으려고 지금 허위로 입원한 거다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김 여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픈 게 맞고 적어도 보름 정도는 회복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 특검이 요구하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지금 구두로 밝혔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들리세요? 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를 봤을 때는 회피성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일 때는 검찰총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대통령 시절일 때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걸 다 회피해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뭐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입원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아팠다면은 예전부터 치료를 좀 받으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보도에 따르면은 영부인 시절에 뭔가 비화폰을 쓰면서 또 본인이 그 제3의 장소에서 그 한 번 조사를 받았었죠. 그때도 그 조사를 받기 전에 민정수석과 두 차례 거의 30분이 넘는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어떻게든 본인의 수사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입원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피성 입원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는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죠. 아마 의료진이 판단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저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 중이면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죠. 들어보시죠. 조은석 특검 임명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소국장님. 네.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문제될 게 없다. 특검 수사 해볼 테면 해봐라.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인데 최근에 경찰 출석 요구에는 3번이나 지금 불응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경찰 출석 요구에는 뭐 불응하고 윤 전 대통령 전부터 계속 저렇게 얘기해 왔죠. 나는 떳떳하다, 문제없다 해왔지만 또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들,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엄 관련해서도 다른 증언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아마 지금 조은석 특검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윤 전 대통령도 특검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18일 날 추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팀이 꾸려지기도 전에 추가 기소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구속 여부 이런 부분도 보통 일반적인 수사 관행이면 뭐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영장 청구하고 뭐 이런 그런 절차를 밟지만 네. 지금 조은석 특검이 취하고 있는 어떤 수사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많이 나왔던 조사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빠른 어떤 조사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윤 전 대통령도 특검의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합니다.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었습니다.